정리 차원에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전세권과 임차인으로서의 권리, 임차권. 요거는 등기가 되죠. 요거는 등기가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 등기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는데 이는 등기하지 않아도 전입하고 점유하고 또 배당을 받으려면 증을 받으면 돼요. 그 다음에 임차인은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전입하면 대항력이 있는 걸로 되죠. 이거는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에 선순위면 원칙적으로 인수다. 단 배당 요구하거나 경매를 신청했을 때는 선순위여도 소멸이다. 그죠? 근데 이 전세권자가 전입했을 때는 임차인의 권리도 주장할 수 있다. 이런 게 있어요. 소액 제도라는 게 있어요. 소액 임차인 제도. 그래서 그 때에 따라서 다르고 지역에 따라서 다른데 소액의 임차인은 근저당보다 늦게 들어와도 먼저 배당해줘요. 그래서 이 임차권자는 항상 전입을 해야 되잖아요. 전입을 하기 때문에 소액에 해당이 될 수도 있어요. 대항력이 없어도. 근데 전세권자가 보통 전입을 안 할 수 있잖아요. 전세권 설정되면 전입 안 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소액이라는 제도가 적용이 안 됩니다. 소액 임차인 제도. 그래서 소액에 해당되는 금액이어도 전입이 안 돼 있다면 소액이 안 되고 전입돼 있다면 소액이 되죠. 그래서 저는 이 전세권보다 임차권이 훨씬 세입자한테는 보호가 더 잘 되는 쪽이라고 보는데 이 전세권을 설정할 때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죠? 집주인이 부담하지 않습니다. 물론 합의해서 할 수도 있지만 보통은 전세권자가 부담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임차권으로서도 충분하다고 보는데 굳이 전세권을 설정할 이유가 없다. 근데 전입이 안 되는 어떤 회사나 뭐 법인이나 그죠? 전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면 해야 되겠죠. 근데 임차권보다 불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좀 오래된 사건인데요. 대구 오래된 사건인데요. 결국 취하됐네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소액 임차인 제도인데 이 전세권 설정한 303, 503, 301 그죠? 이분들. 근데 전세권 설정하고 전입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액 임차인으로서의 배당을 받습니다. 대항력은 없어도 소액으로 먼저 배당을 받습니다. 법에 의해서. 근데 어떤 분은 전입을 안 했던데 전세권자. 그죠? 전입 안 했죠. 전입 안 했잖아요. 그럼 이거는 이게 소액에 해당되는 금액이도 전입이 안 돼 있으면 배당이 안 돼, 소액이 안 돼요. 이분은 소액 받잖아요. 전입돼 있었기 때문에. 그죠? 이런 쪽에서 선순위 전세권이면 어차피 그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인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호가 받는데 후순위 전세권으로 설정 들어간다 그러면 전입을 하는 게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전세권자들이 전입을 안 해서 자기의 보증금 일부 받을 수 있는 거를 못 받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죠? 전세권보다 임대차로 계약하고 전입하는 게 훨씬 보호가 강하다. 이 말씀 드릴게요. 판례라는 거는 참 어렵습니다. 어젠가 그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뭐 하는데 헌법재판관 앉아 있고 뭐 이쪽에 소추하는 국회 쪽 앉아 있고 반대 윤석열 대통령 쪽 변호사 앉아 있고 막 진행하는 거 봤죠. 이제 그게 시작 단계인데 뭐 여러 가지 많이 따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판례라는 게 참 어려운데 그럼에도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는 경매를 공부한다면 꼭 아셔야 될 판례 요 세 가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려볼게요. 판례는 여기 대법원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검색하시면 돼요. 대법원이죠. 여기 대국민 서비스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 서비스 안에 종합법률센터 종합법률정보라고 있어요. 판례 여러분 3페이지 보시면 판례 39676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39676 39676 검색하면
39676 어디 갔나? 어우, 뭐야? 이렇게 찾으려니까 힘드네. 다시 할게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이미 얘기했던 거예요. 그냥 한번 읽으면서 말할게요. 주택 임차인으로서의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요거는 임차인이 전입하고 확정을 받았다면 경매 나오면 법원에 나는 배당 받을 거야. 배당 요구하는 거를 말합니다. 배당 요구를 하면 법원에서 순수대로 이제 돈을 나눠주겠죠. 어쨌든 그 돈을 돌려받는 권리와 임차인으로서의 권리와 전세권자로서 배당받는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별개이다. 그러니까 전세권자로서 전세권을 설정했어요. 근데 전입하면 임차인도 된다고 했잖아요. 계약서는 하나밖에 안 썼어요. 전세 계약서만 썼어도 전입하고 임차인으로 주장하면 임차권으로서의 권리가 또 있다는 거죠. 그러면 별개로 본다. 별개의 것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대항력도 있는데 전세권도 설정했다. 그러나 전세권자로서 배당 절차에 참가하여 전세금의 일부를 받았다고 하여도 여전히 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야. 아까 이미 다 들은 얘기입니다. 요거 사례를 한번 볼게요. 오래된 사례고 이 대구에 있는 분이 낙찰을 받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자기는 대항력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안 비켜준다. 돈 더 달라고 그런다. 어떻게 해야 되나.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인데 저한테 연락이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해줬죠. 대항력이 있는 게 맞다. 물어줘야 된다. 대구요. 조그만 빌라예요. 이거 맞을 거예요. 조그만. 최 씨가 전세권도 설정했단 말이에요. 05년 10월 11일. 그죠? 전세권 설정하고 경매를 신청했으니까 경매 신청했으니까 전세권은 5,500이지만 이거는 다 받든 못 받든 다 못 받겠죠? 다 받든 못 받든 지워지는 게 맞는데 이 사람이 전입을 했다. 그러면 요 10월 11일인데 전입한 날짜가 이게 대항력이 있냐 없냐는 요걸로 따지지 않습니다. 요 얘기는 나중에 할게요. 요걸로 따지지 않고 요걸로 따집니다. 그래서 06년 1월보다 먼저 들어왔으니까 대항력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요거는 배당 요구했으니까 지워지지만 다 못 받잖아요. 당연히 이거는 나머지는 물어줘야 된다요. 물어준다인데 그럼 대항력이 있느냐? 같은 10월 10일 보통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 배울 때 요걸 말소 기준 권리로 보면 이 같은 날이면 대항력이 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자료의 4페이지에 보면 이 전세권자가 자기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전입까지 했다면 이 전입한 게 대항력이 있냐 없냐는 자기가 설정한 이 전세권으로 따지지 않는다는 판례가 뒤에 있어요. 그건 나중에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 사람의 대항력은 이걸로 따진다는 거죠. 그래서 전세권은 선순위고 대항력도 있으니까 나머지 물어줘야 돼. 이거는 들어가면 안 되는 물건이었어요. 근데 들어갔고 여기 2등 한 사람은 한 2,500 썼겠죠. 얼마나 아쉬워했을까. 들어섰다고. 그죠? 지옥에 발을 디디려고 하다가 딴 사람이 먼저 들어가는 바람에 빠져나왔는데 좀 더 쓸 걸 이렇게 후회하고 집에 갔을 수도 있어요. 이거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잘 떨어진 거죠. 근데 이 낙찰받은 사람 이걸 생각한 거예요. 10월 11일이 전세권이 말소 기준 권리고 배당 요구했기 때문에 이게 말소 기준 권리고 같은 사람이지만 10월 11일 같은 날 전입했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다. 원래 하루라도 일찍 전입해야 대항력이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대항력이 없다라고 판단하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요 뒤에 판례로 설명하겠습니다만 요때 같은 사람인 경우는 요게 말소 기준 권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일단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물건은 조금 또 다른 내용이에요. 사건을 먼저 한번 볼게요. 사건이 서울 2007년 15036
36이라는 사건인데 서울이죠. 서울 오피스텔 조그만 거. 여기도 4명이나 왔네요. 그래서 1억 1,200의 낙찰을 받았는데 이 정시 세입자 선순이죠. 선순이 전세권이 있고 여기도 전입일자는 늦습니다. 그죠? 7월 4일보다 늦지만 요거보다 앞서니까 이건 당연히 있는 거예요. 뒤에 가서 다시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8천 이하의 낙찰을 받을 수 없는데 이게 1억 1,200이니까 어쩌면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는 이 아래쪽에 이제 조금 어려운 내용이 있어요. 요거는 여러분이 좀 판단하기가 쉬운 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이 근로복지공단이 경매 신청했죠. 이게 뭐냐? 뭐예요? 이게 뭐예요? 근로복지공단. 임금이에요. 임금이에요. 임금. 체불임금이에요. 체불임금이 1순위예요. 얼마? 이 체불임금 때문에 이게 먼저 받아가 버리잖아요. 이것 때문에 문제인 거야. 이것 때문에 이 임차인이 다 못 받아간단 말이에요. 이 경매 이제 공부를 하시면 오늘은 그 시간이 아니긴 하지만 배당받는 순서란 게 있어요. 순서가 있는데 뭐 적지는 마요. 그냥 들으세요. 뭐 이것저것 자세하게 얘기하려면 되게 많지만 소액 임차인이 1번이에요. 요거하고 동순위가 지금 말하는 임금이에요. 체불임금이에요. 그 다음에 당해세고 적지 마요. 적어도 집에 가서 안 보시잖아. 왜 적었는지도 모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뭐 많아요. 근저당, 압류, 감류, 뭐 이런 것, 전세권, 뭐 이런 것들인데 어쨌든 여기가 제일 순서가 복잡한데 그 앞에 먼저 받아가는 게 당해세는 보통 우리가 신경 안 써요. 얼마 안 되니까. 보통 많이 있을 수도 있지만 보통은 적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재산세니까 얼마 안 되는데 요것도 잘 없어요. 잘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소액 임차인이 해당이 안 되고 어제 당사자니까. 그죠? 본인이니까. 이것도 중요하지 않은데 지금 요게 보이지 않는 요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1번이에요. 그럼 임차인은 어디에 있나? 여기 근저당, 압류, 감류 이런 것들하고 합해서 이제 순서를 정하는데 순서 여기서 봤을 때는 임차인이 1번이죠. 1등이죠. 근데 임차인보다 앞서는 임금이 있다는 거를 이 사람이 까먹은 거죠. 몰랐죠. 임금 1등이에요. 그 임금이 실제 얼마 받아가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이거를 근로복지공단에 물어보면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위험한 거죠. 어쨌든 임차인보다 수천만 원, 어쩌면 1억을 먼저 받아갈 수도 있다. 그러면 이 돈의 대부분을 임금에서 받아가 버리잖아요. 그럼 남는 건 어떻게? 임차인에게 배당 안 되는 건 인수라 이 말이에요. 이거는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받았든 못 받았든 배당 요구를 했다면 만약에 여기에 전세권자로서 배당 요구했다면 소멸이에요. 근데 같은 내용이지만 전입한 게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결국 물어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판례를 한번 보면 어떤 문제가 있었나 한번 읽어볼게요. 같은 내용이죠. 소외인은 정시를 얘기해요.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였으나 임차인으로서 전입신고했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얘기하네요. 요 배당 요구가 임차권에 의한 배당 요구라 그러네요. 전세권에 의한 배당 요구가 아니라고 하네요. 그리고 집행법원은 매각 물권 명세서를 담당자가 경매계장이 매각 물권 명세서를 작성하면서 이 전세권을 기재하고 그 다음에 임차인이 배당 요구한 사실도 기재하면서 전세권도 8천만이라는 걸 기재했는데 이 전세권이 지워지는지 안 지워지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표시를 안 했다. 아까 제가 그 얘기했죠. 안 지워지면 반드시 인수라고 지워지지 않는다고 표시를 해야 돼요. 매각물권 명세서에. 근데 이걸 안 했다는 거죠. 안 했다는 얘기는 지금은 이건 인수가 아니라고 다 인식을 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전세권자로서 배당 요구한 게 아니고 임차인으로서 배당 요구했는데 이 배당 요구 안 했기 때문에 인수라고 해야 되는데 안 적었기 때문에 이거는 법원이 잘못했다가 결론이에요. 그래서 결국 낙찰받고 비켜달라고 하니까
뭐 다 받거나 아니면 전세권이 지워지니까 비켜달라고 하니까 안 비켜주죠. 왜? 돈을 덜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인도명령 신청했는데 졌어요. 졌고 이 세입자는 왜 전세권을 법원에서 지워버린 거예요. 왜 지웠냐? 나는 배당 요구도 안 했는데 라고 한 거죠. 그래서 결국 전세권이 다시 살아났고 낙찰자가 돈을 물어줬어요. 8천만 원. 그러니까 전세권자가 하나도 못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8천만 원 그대로 물어줬는데 결국은 이거는 국가가 잘못했다는 거죠. 법원이 잘못했다예요. 결론은. 그래서 여기 마지막이 중요한 거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위 판결은 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국가가 물어줬어요. 다 물어주진 않더라고요. 6천인가 물어줬어요. 그러니까 낙찰자도 일부 잘못이다. 저는 그게 좀 이해는 안 됐습니다. 어쨌든 국가가 잘못했는데 전액 8천을 다 변상하지는 않았습니다. 법원 경매 담당자가 잘못 기록한 거죠. 그래서 물어줬습니다. 이 판결은 임차인이 그 지위를 강화하고자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으로서의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전세권자로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별개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임차인은 이 두 가지를 다 권리를 다 갖고 있는데 임차인으로서의 권리에 의해서 배당 요구했고 전세권자로서의 권리에 배당 요구 안 했다. 이런 아주 까다로운 그 판결이 나왔어요. 그전에는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했거든요. 쉽게 생각했는데 이 판결부터는 임차인으로서의 배당 요구냐 전세권자의 배당 요구냐를 이제 따지게 됐어요. 배당 요구하였다면 배당 요구하지 아니한 전세권에 관하여는 배당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그러니까 결국 전세권은 소멸시키면 안 되는데 소멸시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전세권이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전세권자가 전입했을 때 대항력이 있는데 배당 요구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뭘로 배당 요구했는지를 이제는 따져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여기 관계되는 사례를 한번 볼게요. 사례가 여기에 대한 관계되는 사례가 그냥 반값 정도로 떨어졌네요. 김민지 전세권 그죠? 전세권 김민지 전세권 경매는 딴 데 신청했는데 배당 요구했죠. 배당 요구했는데 이게 전세권으로서 배당 요구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어디 써 있어요. 그래서 결국 전세권은 말소되지 않고 인수다. 그러니까 배당 요구는 이걸로 했다. 근데 이걸로 했는데 확정이 없으니까 배당이 안 돼요. 확정이 없으면 배당이 안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배당 요구는 했지만 여기는 배당이 안 되고 여기는 배당 요구 안 했으니까 결국 여기서도 못 받고 여기서도 못 받고 이거는 5천만 원은 낙찰자의 완전한 인수가 되는 거죠. 결국 요게 인수인 거를 이렇게 확인해야 돼요. 매각물권 명세서에 들어가셔서 말소되지 않는다. 그죠? 요걸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그 다음 하나 더 있죠. 판례가 지금 3개의 판례를 얘기했는데 그 맥락은 똑같습니다. 예. 임차인의 권리와 전세권자의 권리는 별개다라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이 중에서 1번. 여러 건이 나왔는데 그 중에 1번. 오피스텔 싸게 받았네요. 3,100 멀리까지 왔네요. 서울서까지 와서 받았는데 황 씨는 2007년 9월 18일 요거보다 전세권보다 늦죠. 늦지만 이게 본인의 전세권이어서 일단 대항력이 있는 게 맞다고요. 그 다음에 전세권인데 이 전세권으로서의 배당 요구를 아마 요걸로 배당 요구를 한 것 같아요. 요걸로 배당 요구했으니까 소멸이 맞고 그렇지만 임차인으로서는 못 받는 부분이 있다니까 있죠. 분명히 다 배당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배당력을 주장한다는 거죠. 요걸로 배당 요구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죠? 요걸로 배당 요구했더라도 다 배당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물어줘야 되는 건데 이게 소송으로 간 이유는 뭐냐면 다시 얘기할게요. 황씨 5천 그리고 전입하고 전세권 설정. 전세권과 더불어
대항력을 갖추는 것은 자신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지 원래 가졌던 이 전세권이란 것을 포기하고 전입한 게 아니다는 거죠. 다른 권리로 대체하려던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이유로 전세권자로서의 배당력, 요거의 배당력으로는 전세권이 소멸하지만 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은 여전히 살아있다. 예, 살아있는데 이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대항력 있다 없다를 요걸로 판단하지 않는다. 요걸로 판단한다는 예, 그런 내용입니다. 변제받지 못한 나머지 보증금에 대하여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고 예, 그 범위 내에서 임차주택의 매수인, 낙찰자는 임대인, 경매당하는 그 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해서 물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승계했다는 얘기는 임차인에 대한 권리도 승계했기 때문에 물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날짜를, 요 9월 18일 요 날짜를 요보다 늦다고 대항력 없다라고 하면 안 돼요. 요 9월 18일이 같은 황시이기 때문에 요걸로 판단해야 돼요. 요걸로. 요거보다는 앞서잖아요. 그러니까 대항력 있는 게 맞고 결론적으로 이거는 5천 이하에 역시 낙찰될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세 개의 판례 다 비슷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꼭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설명 안 한 게 공매입니다. 공매도 지금까지 말한 경매하고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공매는 이런 내용들이 좀 불분명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더 조심해야 돼요. 공매는. 그래서 일단 공매는 제가 좀 찾아봤는데 얘기할 만한 게 이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한번 볼게요. 낙찰이 안 됐겠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주에 있는 조그만 아파트. 이 공매는 뭘 보셔야 되냐면요. 가장 중요한 게 이걸 보셔야 돼요. 아까 경매는 매각 물권 명세서라는 걸 보셔야 되는데 공매는 이걸 봐야 돼요. 여기에 모든 권리관계가 다 드러나 있어요. 그러면 보시면 누군가가 97년에 문씨가 전입돼 있고, 그죠? 문씨가 97년 8월에 전입돼 있고 전세권은 한 해 더 있다가 98년에 설정했죠. 4,500. 근데 요 밑에 여기 있어요. 96년 6월에 근저당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걸 기준으로 하면 대항력이 있나요? 없나요? 요게 말소 기준 권리예요. 가장 앞서니까 1번 근저당이니까 말소 기준 권리니까 그거보다 늦으니까 대항력이 없죠. 그리고 이 전세권도 후순위예요. 그죠? 근저당 뒤에 있잖아. 그러니까 대항력도 없고 후순위인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다 봐야 돼요. 이거 끝까지 봐야 되는데 이 국민은행의 이 저당권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토지 근저당, 저게 토지에 있는 건데 어쨌든 채권액이 없대요. 이 분명히 기록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권리가 없는 거예요. 안 지워졌을 뿐이지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럼 말소기준 권리가 바뀌어버리죠. 그죠? 이런 걸로 바뀌니까 대항력이 있고 전세권은 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맞죠? 이게 중요합니다. 간혹 이런 게 있어요. 앞에 있던 게 사라져요. 네. 그러면 이 배당 요구를 했잖아요. 했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지워지겠죠. 받든 못 받든 지워지는데 경매나 공매나 똑같습니다. 이 지워지는데 이 대항력에 의한 거는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죠? 4,500이 배당이 안 되면 4,500이요. 배당이 안 되면 이건 물어줘야 돼요. 이게 4,500이 배당이 될까 안 될까를 따져봐야 되는데 이런 게 보이거든요. 98년 무지 큰 금액이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98년이면 어떤 게 빠르나? 98년 4월 이것보다는 전세권이 빠르네요. 전세권이 빠르네요. 자, 어쨌든 이 결국은 배당을 정확하게 계산해야 되는데요. 배당 이런 게 또 있네. 이거는 제가 사례를 잘못 뽑은 것 같습니다. 너무 어려운 걸 뽑았네요. 이 세금의 배당 이런 거를 다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이 98년도 있고 이런데 어쨌든 결론은 전세권이 1번 배당일 것 같은데 만약에 배당이 전체 전액 안 되면 물어줘야 된다는 거죠. 물어줘야 되는데 지금 금액이 8,900짜리가 물론 좋은 집은 아니에요. 좋은 집은 아닌데 4,000까지 떨어졌는데 이게 4,500 이상 한다면 4,500에 낙찰받고 전액 받게 되면 인수가 없다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고 다른 게 먼저 배당이 있어서 세입자가 배당을 못 받는다면 물어줘야 되겠죠. 그런 문제하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앞에 있다고 생각했던 건저당이 없어져 버린 것. 그게 기록이 있었거든요. 기록을 해놓으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걸 번복할 수가 없어요. 기록이 없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아까 다시 얘기할게요. 제3명세의 요 1번 건저당에 대한 이게 기록이 이게 없어요. 여기 안 써놨어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대항력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입찰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를 없었던 걸 할 수 있어요. 경매도 마찬가지고 공매도. 왜? 그게 없다는 거를 안 알려줬기 때문에 우리는 대항력이 없다고 보고 입찰했으니까. 그러면 그거는 책임을 져야 돼. 니네들이 책임져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걸 명시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원이나 자산관리공사가 책임을 안 집니다. 명시했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 알고 계시고. 자, 지금부터는 추천 물건인데요.